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유니안에서 준비한 내용은 일본 불매운동을 다룬 돋보기 뉴스인데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한 후 추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두 나라 간의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발생한 일본 불매운동. 유니안의 돋보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우리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는 일본 제품을 넘어서 일본 문화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동안 일본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시민들의 일본 불매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홍소정 기자가 전합니다. 화이트리스트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 심사를 간소화한 국가의 명단입니다. 무역 시 화이트 국가는 일주일 내 바로 선적할 수 있지만 일반 국가가 되면 90일 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종로의 대형 일본식 주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으며 경기 시흥에서는 재팬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거의 멈춰섰습니다. 한국 유니클로의 7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하락했고 수입 맥주 매출 1위를 달리던 아사히 맥주는 8월에 들어서며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8곳 모두 일본 노선을 감축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매장들이 있는 신촌 명물거리, 이곳에는 일본 기업을 근본으로 한 ABC마트, 오익양품, 다이소 등 다양한 매장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이후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매출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유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본 불매운동을 같이 하게 된 이상 다 같이 하는 계기가 좀 돼서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일본 제품을 기능적으로도 좋고 편리해서 일본 학용품, 옷 이런 걸 많이 샀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식하고 이제 아예 안 사고 있어가지고 저는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제품을 사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는 걸로 대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든 이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본 불매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일본의 그 경제적 타격을 그래도 입히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그게 문화든 어떻든 그게 일본 불매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동차나 겐조, 현대가르손 같은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알고 있었는데 닥스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아침 조례 때마다 이제 일 매출액을 어저께의 매출액, 오늘의 매출, 목표 달성 계획에 대해서 막 적혀져 있는 걸 무조건 수첩에 적어야 되는데, 그때 확인해 보면 그 매일매일의 매출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가 직접 만난 손님의 수라던가 아니면 진짜 직접적으로 보이는 일 매출액을 통해서 저는 줄어들었다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입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유니클로 옷을 무조건 입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명시시켜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일할 때조차도 중간중간 직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유니클로 옷이 이제 이런 제품이 되게 잘 나왔다, 너도 이걸 사서 입어보는 건 어떠냐 라는 식으로의 약간 어떻게 보면 권유? 겸 약간 강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본 불매운동이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일본 브랜드임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불매운동의 근본적인 원인과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텀블벅 사이트 내 여러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일본 불매운동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배지를 만들어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해 시민들의 문제인식과 행동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일파만파 퍼진 불매운동에 사실 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놔뒹구는 수많은 현수막과 팻말, 배너 등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불매운동을 이유로 일본 제품을 부수고 파괴하는 폭력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외신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불매운동에 대한 모습을 왜곡시키고 변질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는 통제하는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불매운동에는 그러한 제한 장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차분하게,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롭게, 강하지만 부드러운 그런 표현 방식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 배지라는 도구를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네, 많은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께 내용들이 전달되어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른 기간 내에 펀딩이 마감된 것 같습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펀딩이었기에 많은 분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을 관철하려는 것보다는 배치를 제안드리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고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이럴 효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늘 코인을 탔다고 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불매운동의 물결에 합류한 상품들은 이미 많이 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자유시장에서 시장 경제 체제만큼 발빠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차분하지만 지속적인 불매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상품화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광화문에 뛰쳐나가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보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매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도구를 제안드린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 같은 작은 시도가 분노의 불매운동이 아닌 평화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방향의 불매운동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속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불매운동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불매운동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만족의 역시값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매운동의 달성 목적이라는 절대값이 없고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는 모두 개개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막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차분히 운동을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과거사와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등 근본적인 역사 및 외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일본 불매운동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 더 이상 과거사로 인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니안의 돋보기 뉴스 홍소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보복을 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듯 이 또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번 유니안의 돋보기 뉴스를 통해 일본 불매운동의 원인과 필요성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